같이 봅시다. 같이 볼게요. 늘 하던 대로 문제부터 봅시다. 한 번에 다 읽고 왔다 갔다 계속하고 그러면 안 되지. 보자.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윗글을 읽은 방법이랬단 말이야. 이 문자가 조금 특이한데 보면 내용 간의 관계라 그랬으니까 내용 일치 문제를 묻는 거긴 한데 또 윗글을 읽은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서술 방식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일치랑 서술 방식을 같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팁을 조금 드리면 서술 방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 일치의 여부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보면 1문단, 2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1문단 다 읽으면 1번 해결하시고 2문단 마저 읽으시면 또 2번, 3번 하시고 이렇게 가는 편이 맞죠? 됐고 다음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랬으니까 이거 이제 내용 일치 문제죠. 그냥 내용 일치 문제다. 다음 문제 청각 특성입니다. 이렇게 네모 나오는 문제 있지 얘들아. 네모 요거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 읽다가 네모 박스 나오면 그게 관련된 것 내용 꼼꼼하게 잘 읽고 추론하는 거 물어볼 거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별표 한번 쳐볼까? 별표 한번 쳐볼까요? 까다로웠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오답률이 65% 나왔던 문제고 나오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오늘 종강이니까. 다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주파수, 소리 크기, 최소 가청 강도, 차폐 문턱값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관련된 개념을 확실하게 내가 정립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단일 항목인 것보다 3번, 4번, 5번처럼 두 개의 비교가 들어가는 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시간 없어서 찍어도 3, 4, 5번 중에 찍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다음 숫자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계산 나오겠다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종합해보면 글을 읽다가 이 관련된 내용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게 나오는 부분이 지문에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계산되는 것 중에서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나오면 아마 그게 답일 거다 그랬어. 그치? 실제로 그랬는가는 확인 좀 이따 해보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 됐지? 그리고 이제 뭐 하는겨? 이제 본문 가는겨. 갑시다.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해서 매체 발명과 발맞춰서 많은 발전을 이뤘대요. 끊어봐. 그러니까 중심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거야. 소리가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 이거야.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대요. 원리 나오니까 뭐 알아둬야 되겠다 그지? 축음기 원리는 뭔데?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해요. 원뿔형 기형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끝에 이렇게 바늘이 달렸다는 거잖아.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이거 체크해야 돼요. 소리가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다가 홈을 만들어서 뭐해요? 소리를 저장합니다. 오케이.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축음기 이게 결국에 뭐 했대? 소리를 저장하는 녹음기의 원리이고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 것이고 이후에는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쭉 기록을 했답니다. 1문단 읽었죠? 오케이. 그럼 뭐 하는 거야? 1문단 관련된 거 해결 좀 하자. 자, 1문단에서 초기 녹음기에 끊어. 2문단에서 최근 매체에 끊어. 2문단 안 읽었잖아. 그러면 1문단에서 초기 녹음기, 서술어 연결, 음악 저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주목하고 요거까지 맞아. 그지? 요거까지 맞아. 2문단에서 그 차이점이 이야기했는지 그건 좀 읽어봐야 되겠고. 여기 이제 2문단부터니까 또 모르고. 됐지? 자, 가자. 계속. 현재는 자 봐봐요. 아까 과거였죠.
지금 현재지. 두 개 비교네. 그지?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이니까 앞뒤 동격 이진수로 이루어진. 이진수가 뭔데? 0 아니면 1로 저장하는 거지. 011, 000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그렇대요. 한 파일 안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자 이거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 뭐라고? 전칭.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뭐래?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돼요. 전칭은 체크해야 된다 그랬다잉. 오케이. 한 파일 안에는 비트 개수가 어때? 똑같아. 됐지?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는 16비트를 할당하고요. 소리 크기에 따라서 뭐해? 16자리 이진수 값이 달라져. 그러니까 비트 개수는 그대로고 0100으로 할 건지 0110 뭐 이렇게 갈 건지 이거란 거 아니야. 소리 크기에 따라서. 됐지? 이거 왜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 단어 딱 하나 때문에. 오케이? 문제를 보고 나서 이게 중요했어 얘들아 이게 아니야. 모든 일 한 개 나간다는 건 내가 선지 구성할 수 있으니까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풀어본 사람들은 여기가 중요했다는 걸 실제로도 알고 있죠.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자, 잘 봐야 돼.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져. 이런 건 무조건 체크해야 되지. 그럼 반대로도 써볼 줄 알아야 돼. 비트 개수가 줄어들수록 원음이랑 멀어져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또는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대요. 뭐야? 문제점. 그럼 이 뒤에 내가 뭐 넣어야 된다 그랬어? 계속 이야기했잖아. 문제점 나왔으면 히히 문제누 이렇게 끝날 거야? 아니지. 해결 방안 나와야죠. 해결 방안. 상식적인 거라 그랬잖아. 어떻게 해결하는데? 따라서 저장 공간 아끼고요. 전송이 가능하도록 뭐 한대? 압축한대. 자, 문제점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 해결 방안 압축할 거야. 됐지? 오케이. 가. 또 이문단 읽었으니까 관련된 것도 해결해. 자, 이문단에서 최근 매체 저장 음악 방법 설명했고 차이점. 됐죠? 깔끔해. 이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난점. 난점이 뭐야? 어려운 점이지. 뭐였어? 용량이 너무 커. 이런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의 압축 필요성. 맞죠? 그대로야. 그지? 오케이. 3번. 이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이랬는데 이거 모르니까 이대로 연결. 소리 크기를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끊어봐. 그럼 언제 나왔어?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란 말 언제 봤어? 어디 썼어?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답 몇 번인데? 3번이네. 됐죠? 다음. 두 문단 읽었으니까 또 관련된 거 해결해보자고.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봐봐요. 같이. 내용 일치라 그랬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야. 초기 녹음기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이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디지털로 해? 아날로그라며. 초기 디지털이 어디 있었어? 그지? 2번.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랑 다르게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그럼 얘는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로 저장한 소리 아니야? 탈락이죠. 얘도 저장하는 거였어. 그지? 오케이. 3번.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나오죠. 동일하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 전부라는 이 모두라는 전칭이 나오면 선지 구성한다니까. 다음 몇 번? 3번. 됐죠? 자, 다음 문제들은 지금 청각 특성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못하고 얘도 다 읽고 하는 편이 낫죠. 얘 모르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다시 본문 가는 거야. 됐어요? 여기 다 읽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이 글의 메인이지. 여기부터가 메인이야. 여기서부터 뭐 봐야 돼? 우리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아까 나 뒤에 표에 있었던 그 단어들 정리 잘해야 돼. 가보자. 자,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이제 압축 왜 해야 되더라? 용량이 너무 커서 전송도 안 되고 저장 힘들어. 지각 부호화를 이용한다. 자, 네모 딱 쳐. 네모 왜 쳐? 처음 본 단어잖아. 상식적이지 않은 단어는 본문에서 뭐 한다고? 설명해 준다고. 근데 만약에 설명 없으면요? 문제 안 나왔다는 거지. 오케이. 지각 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서 아까 우리 네모 봤지? 청각 특성 중요한 거예요. 그치? 이 청각 특성에 따라서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해서 압축하는 기술이래요. 감도가 낮다는 게 뭔 말이야? 잘 안 들려.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어차피 안 들릴 거 그냥 빼버리자 이거야. 조금이라도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용량은 좀 줄어들 거니까 그 말이겠지. 계속 맞는지 가보자. 지각 부호화에서 말하는 요거죠. 요 청각 특성. 이게 뭔데? 이거에 따른 감도가 낮은 소리 없앤다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 청각 특성 뭐 있는데? 최소 가청 강도랑 차폐라는 게 있대요. 아까 우리 여기서 봤다 그치? 잘 봐야 되겠네. 자 그럼 최소 가청 강도는 뭔데? 이게 나오죠.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다. 줄 쳐야 돼. 최소 가청 강도 정의야. 조용할 때. 지금 조용하죠? 제가 저만 안 떠들면 조용하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송시울의 ASM 들려. 지금 제 말이 들렸다는 거는 조용했고 여러분의 최소 가청 강도보단 소리가 컸으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지? 안 들리지? 아무리 조용했어도 최소 가청 강도보다 소리가 작았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안 들렸다는 거야. 오케이.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당연히 듣는데요. 이거보다 작으면 못 들어요.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대. 예를 들어주네. 예를 들어줘. 오케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10,0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커야 들을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았거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조금씩 더 추가해서 내가 읽어가면서 뭔 말인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자. 일단 주파수가 숫자를 보니까 주파수 뭐 어쩌고 헤르츠라고 쓰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가 크면 뭐래? 고음이래. 왜 이걸 유추할 수 있어? 100Hz 이하 저음에서는 이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저음이야.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바꿔볼 말. 여기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를 위에 나오는 단어로 바꿔봐. 그러면 최소 가청 강도가 아주 작은 소리에도 들을 수 있다면 최소 가청 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은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죠. 맞죠? 소리가 아주 작아도 들을 수 있어. 아까처럼. 반대로 100Hz 이하의 저음이면 훨씬 큰 소리여야 돼. 그럼 최소 가청 강도가 뭐야? 커야 돼. 됐지? 이렇게 단어 바꾸는 거 연습해봤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읽었어. 그러면 정리를 머릿속에 못하겠으면 저희가 아까 했는 것처럼 옆에 조그맣게 좀 써놓고 관련된 거 해결을 해볼까요? 16번 문제. 왜 갔는데? 이거 나왔잖아. 청각 특성에 두 개 있다며. 최소 가청 강도랑 차폐 있다며. 그 중에 우리는 최소 가청 강도까지 했으니까 그거 해결하자고. 1번. 최소 가청 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다. 이거 맞아? 아니지.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지. 오케이. 2번. 임계 내역은 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몰라. 그러지. 지나가. 3번.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끊어봐. 맞지? 소리 커야 들린다며. 여기까지 맞고. 임계 내역 이건 뭔지 몰라. 그치? 지나가. 3번 임계 내역 몰라. 지나가. 4번 차폐 뭔지 몰라. 지나가. 됐지? 오케이. 다시 돌아가. 그럼 이제 우리는 아마도 이 차폐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정리를 해야 남은 선지를 해결이 되겠다. 자, 한편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요즘에 이런 글들이 많죠. 옛날 같은 것들이 이제 차폐란 하고 뒤에 설명해 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앞에 정보 나오고 개념 끌고 오고. 됐죠? 차폐가 뭐야? 큰 소리로 인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차폐라고 하고, 잘 봐요.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해요. 해보자고. 그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같이 길 걷고 있는데 막 방구가 너무 마려워 진짜. 안 되겠다. 방구를 껴야 되겠는데 그냥 끼면 부끄러우니까 사랑해! 라고 하면서 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해! 뿡! 이렇게 했어. 뿡 플러스 사랑해! 딱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래.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그럼 여기에서 뿡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안 들린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일단 차폐 현상은 일어났다. 그치? 말하는 게 안 들렸어. 이가 너무 커서.
소리를 방해한 건 결국 뭡니까? 뿡이죠, 뿡. 그럼 뿡이 뭐가 되는 거야? 차폐음이 되는 거야. 뿡 때문에 못 들었어 이랬잖아. 됐죠? 개꿀팁입니다. 걸어가다가 사랑해 뿡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힘을 위랑 아래를 압력을 살짝 다르게 줘야 돼요. 여기에다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보갑을 줬다? 그러면 뿡이 아니라 빵이 나와. 빵! 이렇게 되면은 사랑해를 못 들었다. 됐죠? 뿡이 차폐음이야.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쉽게 일어나고, 그럼 이런 거 뭐 해야 돼? 무조건 정리해야 돼.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아마도 내 뿡 소리와 나의 사랑에는 주파수가 가까웠을 확률이 높아, 그지? 그래서 차폐가 너무 잘 일어나 버렸어. 자,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는 안 일어난다. 오케이.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랑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해요. 자, 차폐가 일어나는 수는 있는데,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 차폐가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게 있어. 가장 낮은 구간이 있고 제일 높은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뭐라고 해? 임계대역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거 벗어나 버리면,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자, 이런 거 나오니까 차이 있어야 돼요. 고음, 저음, 고음에서 저음보다 임계대역이 넓다. 일단 요거 체크해야 되고, 여기까지가 임계대역이니까 가장 낮은 주파수보다 더 낮거나 가장 높은 주파수보다 더 높으면 차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차폐가 안 돼요. 됐어요? 자,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자기 줄 쳤어야 돼. 왜 줄 쳤어야 되게? 똑같은 문장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문장이 반복됐잖아. 이 문장 우리 어디서 봤잖아. 바로 앞에 문장 가봐봐. 앞에 문장 가봐봐. 여기. 소리 크기의 최소값. 그치? 맞지? 그럼 무슨 눈치를 챘어야 되게? 최소 가청 강도랑 돌아와서 여기 나오는 이 차폐 문턱 값이라는 애랑 비교해야 되는구나. 둘의 차이가 있구나. 오케이? 자, 지워볼게요. 차이는 결국 이거죠. 차폐 문턱 값이라는 건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걸 말한다는 거고, 아까 앞에 말했는 이 최소 가청 강도는 배경이 뭔데? 조용할 때. 근데 우리 항상 조용한 세상에서만 사나? 아니죠. 아니잖아. 그 차이가 있겠네. 됐지? 지각 부호화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답니다. 됐어요? 자, 읽었으니까 이제 또 뭐하러 가야 돼? 관련된 선지 해결하러 가야 돼. 16번 가봐, 다시 가봐. 자,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랑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야?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뭐가 빠졌어? 높은 거랑 낮은 애도 있잖여. 밑에 거도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낮은 애가 빠졌다. 높고 낮은 애 다 들어갔어야 돼. 탈락. 3번.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여기까지 끊어봐.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다는 건 아까 앞에서 했었다. 그지?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뒤에가 틀렸다. 그지? 뒤가 틀렸다. 탈락. 다음 4번. 임계대역 안에서 큰 소리로 인해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 큰 소리가 아까 뿡 때문에 뭐가 안 들렸어? 사랑해, 이게 안 들렸어. 차폐음은 아까 뭐였어? 뿡이었어? 사랑해였어? 뿡이었어.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려? 틀려. 됐지? 그럼 답은 5번이라는 거네.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아까 그 차이를 넘어가 버리면, 주파수를 넘어가 버리면 차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5번. 된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마지막 문단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문제 집중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마무리 해봅시다. 지각 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나오잖아. 동그라미 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순서죠. 순서 정리해 준다는 거 생각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뭘 생각해야 되게? 뭐가 안 나왔어? 계산이 안 나왔잖아.
계산 나오면 내가 뭐 한다고? 그것과 관련된 선지가 답일 거라고. 계산 집중해야 돼. 한 문제 남았으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여러 개의 임계 대역으로 나누고요. 임계 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 조용할 때 들리는 그 소리 최소값이랑 차폐음, 시끄러운 그 뿡, 아까 그 소리를 고려해서요. 차폐 문턱값을 구한대요.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자 나오네. 소리 크기에서 차폐 문턱값의 차이. 차폐 문턱값 구한 다음에 소리에서 차폐 문턱값을 빼. 그 소리가 클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뭐 해야 돼? 비트를 많이 할당해야 돼. 여기서 그냥 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는 건 비트 개수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이거 한 파일 안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지? 한 파일 안에 있는 비트 개수는 똑같다며. 한 파일 안에 안 있는 거고, 소리 크기에서 차폐 문턱값 빼가지고 그 소리 차이가 클수록 비트를 많이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소리 손실을 낮춰요.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어떻게? 그냥 빼버려. 왜? 왜 그냥 빼버려?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소리 다 빼버려야지 최소한 이 용량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겠죠. 저장과 또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즉 지가 구하는 각 임계 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해요. 다른 개수의 비트. 역시나 같은 말 또 반복. 그러면 같은 파일 안은 아니야. 소리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압축하는 거다. 결국 이 압축하는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오케이, 됐어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국 뭐야? 마지막 문제. 갑시다. 됐죠? 이거 딱 펴야 돼. 가보자 얘들아. 1번. A가 포함된 임계 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끊어봐. 해보면서 가자. A. 요거죠? A.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 그래서 너네 이거 제대로 봤냐 안 봤냐를 다시 물어보는 게임인 거거든. 가보자고. 봐봐. 최소 가청 강도가 38이야. 차폐 문턱값도 38이야. 최소 가청 강도는 배경이 뭐예요? 조용한 거지. 조용할 때 A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38은 돼야 돼. 됐지? 차폐 문턱값이라는 건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다는 걸 전제했을 때지. 뭔가 차폐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들을 때도 38이야. 다르게 말하면 조용해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38, 차폐를 고려해도 38이면 지금 차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조용할 때 듣는 소리랑 차폐를 고려했을 때 값이랑 똑같다는 건 A는 차폐가 없다. 차폐음이 없다. 그래서 여기가 맞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 됐어? 이렇게 했어? 생각?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A를 들을 수 있게끔. 들을 수 있는 건 또 달라요. 왜냐면 38은 돼야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소리 크기가 몇이야? 30이야. 들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D 도 한번 가볼까? D. 이거요. 포함된 임계 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이제 해볼 수 있잖아. 봐봐. 조용할 때는 2만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차폐를 감안했더니 소리가 6은 돼야지 돼. 그러니까 지금 차폐가 있어, 없어? 차폐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4만큼 좀 더 커져야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맞아. 차폐 일어났으니까. D를 들을 수 없겠군 이랬는데 차폐를 고려해도 소리가 뭐만 되면 들을 수 있어? 6 되면 들을 수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소리 몇이야? 55. 이거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6만 돼도 들을 수 있는데 숫자가 55잖아. 그러면 들을 수가 있으니까 달라. 됐죠? 사실 찍어도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찍어도 1번, 2번에서 찍으면 안 돼. 3점짜리잖아. 계산하는 것도 안 들어가잖아. 단일 항목이 아닌. 요런 애들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그리고 A, B, C, D 굳이 뭐 팔 아프게 왜 썼겠냐? 뭐 하라고? 비교하라고. 비교랑 계산 들어가는 게 가장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오케이? 오케이? 계산하는 거 아까 뭐밖에 없었어? 다시 한 번만 들어가봐. 뭐라 그랬어? 소리 크기랑 차폐 문턱값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이거밖에 없어서 계산하는 게 결국 무슨 빼기 같은 게 나와줘야 돼. 그지? 맞지? 그러면 돌아봐. 여기 있잖아. 소리 크기랑 차폐 문턱값.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 나와줘야 돼. 선지가.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야 돼. 맞지? 가보자고. 3번도.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같은지 한번 볼까? A랑 B는 소리 크기가 같네. 30, 30 같아요. 오케이, 맞고.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 자, 잘 봐봐.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 대역에 있다. 임계 대역이 다르면 결국 뭐야?
비트 개수도 다름. 맞아요? 돌아봐. 두 소리 크기가 같으면 비트도 똑같이 넣어야 돼? 아니지. 뭐가 다르니까? 임계 대역이 다르니까. 그죠? 비트 개수는 임계 대역마다 다르다며 본문에서. 탈락이죠? 다음 4번. 그다음에 사실 이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 또 있어. 뭐야? 뭔데? 계산하는 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생각 잘해. 4번. A와 C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맞는지 확인. A, C 차폐 문턱값 38, 38. 오케이. 같으므로 여기까지 오케이. A가 포함된 임계 대역이 폭이랑 C가 포함된 임계 대역의 폭은 같겠군 이러는데 내가 지금 계산하는 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사실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 그래서 가보면 되잖아. A가 포함된 임계 대역 얘랑 A랑 C랑 이거 왜 틀렸습니까? 임계 대역 폭? 주파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얘는 150Hz고 얘는 1500Hz인데 어떻게 같아? 헤르츠가 다른데. 그죠?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정답이 5번이라는 건데 제 말이 맞는지 이제 검증 들어가 봅시다.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이랬지. 비트가 할당되는 거를 생각해 보려면 이 소리 크기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소리 크기가 보자. C는 63 그다음에 D는 55 C가 더 크노 히히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소리 크기에서 뭐 해야 되는데? 소리 크기랑 빼기 차폐 문턱값 해야 된다며. 맞지? 그럼 빼면 되죠. 63에서 38 빼면 얼마야? 63에서 38 빼면 25지 뭐. 25. C는 25. 됐지? 다음 D는 55에서 6 빼면 되지? 빼면 얼마? 49. 숫자 누가 더 커? D가 더 크네. 그러면 여기 차이가 더 크니까 여기에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가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맞네. 실제로도 계산하는 거의 전체 중에 이 하나밖에 없고 C랑 D 비교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풀이법이 무조건 정답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찍어도 5번을 찍자고. 찍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해도 나와야 되는 게 숫자 나왔으면 계산 노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잖아. 차이 구하는 거밖에 없었잖아. 그럼 소리 크기에서 차폐 문턱값 빼는 거 하나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선지가 이거밖에 없잖아.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기술 지문이 끝났습니다. 애석하게도 마지막 날 시간이 오버돼서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12시 10분인데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일주일 남았죠. 정확한 여러분의 종강이. 난 여기서 종강이야, 그치? 나만 끝난 거고 니들은 안 끝났잖아. 집에 가서 이제 뭐 해야 돼? 남아있는 거 기술 지문 풀고 요런 선지 해결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공부하실 때 자꾸 이 지금 보고 있는 마더텅 책 있잖아. 이거 기출문제집이잖아. 이걸 자꾸 지문을 분석하는 애들이 있다. 그거 진짜 시간 낭비예요. 지문 분석하는 책이 아니야. 지문 분석은 그러니까 내신 공부하듯이 막 뜯어서 공부하는 건 수능 특강에서. 이건 절대로 똑같이 안 나와요. 두 번 다시는. 이거 뭐 하는 거게? 이런 연습. 문제 유형 보고 실제로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나 문제풀이 연습하고지 지문은 뜯어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공부하라는 게 내가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배운 게 뭐야? 4주 동안? 문제풀이 기술. 지문풀이 기술이 아니었죠. 지문 해석은 이제 2월 달부터 저랑 같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문제의 유형이 어떻고 나오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요거 하는 거야. 알겠지? 다들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남아있는 한 주 잘 보내시고 2월 달에 오실 때는 수특 가지고 와서 수특 기강 때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